박스입니다. 주요 테슬라 소식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 AJ님께서 정리해주신 지난 4분기 동안 전 세계 순수 전기차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BYD이고 2등이 테슬라입니다. 그런데 BYD와 테슬라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BYD 같은 경우 테슬라 차량 반값 수준의 저가형 모델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판매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며, 또한 중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현금 흐름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아주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는 점에서 테슬라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저가형 모델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조태금 마이어 씨께서 오늘 공유해 주신 사진인데,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캡에 사용되는 캐스팅 수백 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주말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캡 생산을 위한 공정 전환이 성공적으로 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 중국의 딜리버리 센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침 9시부터 상당히 붐비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분기 첫 번째 월 같은 경우 중국에서도 중국 내 판매보다는 수출에 집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정리하였듯이 이번에 통과된 미국의 OBBB 법안 같은 경우 4분기부터 테슬라의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있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모든 부정적인 영향은 미국이라는 한 국가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 판매하는 전기차 중 약 35% 내외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약 33%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고, 유럽이 20% 정도, 12% 정도가 그 이외의 국가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모델은 당연히 저가형 모델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 이 공정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한 OBBB의 여파는 4분기부터 시작이 되고 보조금이 3분기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번 3분기 같은 경우 작년 3분기와 비교해서 훨씬 더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4분기 이후부터는 부정적인 여파가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가 되기 이전에 테슬라가 얼마나 많은 사이버캡과 저가형 모델을 생산할 수 있느냐가 테슬라 2.0 기준 밸류에이션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기차 판매를 기준으로 봤을 때 3분기에는 호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4분기부터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부정적인 영향을 저가형 모델로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전기차 판매에 초점을 둔 테슬라 2.0 기준 밸류에이션이고, 이게 아니라 2026년, 2027년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게 될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초점을 맞추는 테슬라 3.0에 집중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 지금의 이런 변동폭이 가지는 의미 자체가 그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도 작은 비율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니게 됩니다. 그 밖에 희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대표적인 지표로 활동을 하고 계신 댄 아이브스 씨께서 징징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깊이 관여했고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과거 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때이죠. 이때 테슬라 주가가 100불 초반까지 갔을 때도 아주 대표적으로 트위터 인수가 너무나도 잘못됐다, 이것 때문에 테슬라는 아주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던 게 테슬라 주가가 100불일 때입니다. 그리고 댄 아이브스가 스탠스를 바꾸자마자 테슬라의 주가는 올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시와 비교하면 약 3배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트위터 사과 때도 댄 아이브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에 환호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호와 함께 털고 나간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때도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 장기 투자자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익률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는 최소 20번 이상 나왔으며,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주 효과적인 거듭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닛산 같은 경우 미국에서 출시하기로 한 2종류의 전기차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삭제가 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테슬라 역시 4분기부터 미국 판매량이 부정적인 영향을 겪지만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경쟁자들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율주행이 중심이 되는 테슬라 3.0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분들에게 전기차 판매와 관련된 중간 가정의 변동성 자체가 크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니지만, 만약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이 충분히 빠르게 생산 확대가 된다면 전기차를 중심으로 테슬라를 평가했을 때도 오히려 미국 시장 점유율 자체는 이번 과정을 거치며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7,500불이 삭제된 만큼 테슬라 역시 마진과 절대적인 판매량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테슬라는 저가형 모델을 통해서 이 과정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카드가 존재하는 반면,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를 제조하는 모든 기업은 전기차 분야 안에서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라는 게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신당 창당과 관련된 내용도 정리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신당 창당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루 동안 X를 통해서 진행하였고, 그 결과 2대1의 비율로 신당 창당을 선택한 사람들이 더 많았으며 새로운 정당이 탄생될 것이라는 글을 지난 5일 남겼습니다. 그 이후 일론 머스크가 신당 창당을 하는 이유가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두 개의 당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 부채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당이고 매번 국가 부채를 늘리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형태의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미국 재정 적자 혹은 부채 안도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역시 대통령 선거 캠페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재정 적자를 없애겠다라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로는 그 어떤 행정부보다 더 높은 부채 한도 증가를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현재 정치 시스템 안에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부채는 한없이 올라가며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밝힌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재정 적자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달러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됩니다. 1달러의 구매력은 점점 더 내려가게 되며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 매월 월급, 현금 흐름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눈뜨고 코를 베이며 도둑질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는 경우조차 드뭅니다. 5년 전 외식 물가와 지금의 외식 물가를 비교하면 2배로 더 비싸진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외식 물가는 똑같은데 현금의 가치가 그만큼 빠르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미국 정부를 포함하여 세계 많은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 가정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 가정집은 망해도 옛날에 망했습니다. 매월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카드 돌려막기의 한도를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 최고 수준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려주게 되죠. 개인 단위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행동인데, 정부 단위에서는 지난 40년 이상 아무 일 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영원히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지속 가능한 카드 돌려막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질 때 크게 무너지는 이벤트만 존재할 뿐입니다. 영원히 터지지 않는 폭탄 돌리기 게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 파티를 벌써 창당하였다라는 게시글이 나오기도 하였지만, 일론 머스크는 공식적으로 해당 게시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론에 타협하지 않는 성격을 고려하면 신당 창당 역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창당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요즘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유머를 보게 되면 재밌으면서도 조금은 슬픈 유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유명 미국 정치 분석가에게 어쩌다가 정치 분석가가 되었냐는 질문을 하니 본인은 테슬라 장기 투자를 했을 뿐이라는 웃지 못할 답변이 나오는 유머가 돌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 4년간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아는 분들이라면 일론 머스크가 왜 정치에 참여했는지도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테슬라만 공장 가동을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10년간 무보수로 일을 하며 그 어떤 회사도 성취한 적이 없는 경이로운 기록을 성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받아야 되는 보상이 취소가 되는 말 그대로 황당무계한 일이 펼쳐지기도 하였습니다. 일론이 만들고자 하는 모든 혁신은 규제에 가로막혔고 본인이 성취한 보상안은 취소당하였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정치인들에게 아부하지 않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은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였고, 실제로 더 나은 부분이 많이 목격되기도 하였지만 미국의 미래를 한순간에 박살낼
수 있는 재정 적자와 관련해서는 똑같은 행보를 보여준다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죠. 그런데 아무리 일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일론과 똑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앰뷸런스 안에서 듣는 사이렌 소리와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이 듣는 사이렌 소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세상 누구보다 빠르게 많은 혁신을 만든 사람입니다. 일론이 보고 있는 세상의 변화 속도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속도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이 듣는 사이렌 소리와 앰뷸런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듣는 사이렌 소리가 같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론 머스크는 신당 창당에 이어서 앱스타인 리스트와 관련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앱스타인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일어난 가장 최악의 도덕성 상실 스캔들이기 때문입니다. 앱스타인은 본인의 섬을 만들고 이 섬에 다양한 정치인, 권력자, 부자들을 불러 모아서 아동 성착취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벌써 확인이 수십 번 또 넘게 된 상황인데 놀랍게도 앱스타인 섬에 놀러간 사람들의 리스트는 지금까지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스타인 섬에 여러 번 놀러간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심지어 빌 게이츠 전 부인은 빌 게이츠와 이혼하게 된 여러 사유 중 하나가 빌 게이츠가 앱스타인 섬에 여러 번 갔다는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앱스타인 섬에 놀러 갔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더러운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눈살이 찌푸려지고 잘못되었다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물 정치인들이 엮여 있다는 이유로, 엄청난 부자들이 엮여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체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나서지 않으니 거물 정치인이면, 엄청난 부자면 뭘 해도 되는구나 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론 머스크는 앱스타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관련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글에 대해서 정확하다, 100점이다 라는 답글을 남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와 기업인인 일론 머스크 두 사람의 싸움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힘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게 맞기도 하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치킨 게임의 기재입니다.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하며 내가 막무가내식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며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이유는 치킨 게임에서 정말 같이 자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내고 싶어서입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막무가내식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누군가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는 세상과 미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 미래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막무가내식 결정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본인 기준에서 막무가내식이고 길가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듣고 있는 앰뷸런스 소리이기 때문에 앰뷸런스 소리가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일론 머스크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본인이 만들 수 있는 미래를 보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과 혁신에 의해서 그 미래를 현실로 바꿀 뿐입니다. 전기차를 만들 때가 그러하였으며 재착륙 가능한 로켓, 스타쉽을 만들 때도 그러하였으며 생각만으로 휴대폰과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뉴럴링크 디바이스를 만들 때 모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혁신이 나올 때마다 일론 머스크가 실패할 것이다, 이번은 틀렸다 라는 이야기는 항상 나왔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판단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에 맞게 내리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계속해서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로보택시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에 불식시킬 수 있는, 단순히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물폭탄 세례를 받은 경우에도 잘 작동하는 로보택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비가 오는 날 유턴을 하는 로보택시도 목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유턴 같은 경우 한 번에 유턴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후진했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3포인트 턴으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게 더 어렵죠. 이렇게 잠깐 후진했다가 앞으로 갈 때 반대쪽에서 차가 오게 되면 오히려 더 곤란해질 수가 있는데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잘 파악하여서 반대쪽 차선으로 돌아가는 로보택시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벌써 로보택시 앱이 한번 업데이트되며 여러가지 개선 상황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로보택시를 사용한 사람들을 상대로 피드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로보택시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어떤 점이 추가가 되면 좋을지와 관련된 질문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주 안에 한 번 더 로보택시 앱이 업데이트되며 더욱더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난 내용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더티 테슬라 씨 같은 경우 로보택시의 바퀴가 다른 차와 살짝 부딪히는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였는데 사실 차에 타고 있을 때는 이를 전혀 몰랐는데 녹화된 영상에서 이 부분을 캐치한 사람이 한 명 나왔습니다. 실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바퀴가 살짝 부딪힌 정도인데 이것 때문에 언론에서는 난리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론의 이 같은 행태는 브래드 포드 씨의 게시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에서 브래드 포드 씨에게 접촉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 로보택시를 타고 일어난 작은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마 잠깐 잘못된 차선으로 로보택시가 운행한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브래드 포드 씨는 내가 62회 동안 로보택시를 타면서 사람 운전자가 5번 동안 심각한 잘못된 차선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용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로보택시의 운전 수준이 사람보다 더 안전하고 큰 문제 없이 운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낮은 비율의 아주 자그마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기존 레거시 미디어이다 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뉴스만 보게 된다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그림을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웨이모 같은 경우 오늘 또 캘리포니아에서 길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전체 통계로 보게 된다면 웨이모가 길막을 워낙 자주 일으키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놀라운 점은 절대적인 빈도나 퍼센티지로 봤을 때도 웨이모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뉴스는 아마 한 번도 접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 내용 자체가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현실을 파악하려고 하면 얼마나 현실이 크게 왜곡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 의도치 않게 아주 성공적인 코미디 기사를 많이 작성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다음과 같은 글을 DM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낸 글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을 건데 좋은 일이면 축하하고 안 좋은 일이면 유감이야 라는 글을 일론 머스크가 남겼다라고 기사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 말이 아니라 한번 웃기 위해서 유머를 위해서 조작된 이미지입니다. 이 해당 글 같은 경우 X에서 4년 전에 유행하였던 아주 유명한 밈인데 그런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뉴스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기사를 싣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로보택시와 관련된 재미난 테스트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로보택시를 타면서 안에서 잠이 든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테스트한 영상입니다. 현재 로보택시에 타고 있는 안전요원 같은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목적지에 도착한 지 2분이 지나도 내리지 않으니 로보택시 서포트 팀에서 음성으로 연락이 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승객이 잠이 든 경우에는 이렇게 음성 연결을 통해서 승객을 깨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FSD를 이용해서 6층 주차타워에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운전자가 운전대 앞에 앉아 있다는 것만 다르지 로보택시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FSD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 자체가 자율주행이 중심이 되는 테슬라 3.0은 도래할 수밖에 없는 미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태양광을 활용한 기가팩토리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xAI의 버전 4 그룹 같은 경우 이번 주 수요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일론 머스크의 기업의 혁신 속도는 전혀 늦춰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